필수교양 정보문해력 박경민입니다. 이번 영상은 최근 많은 책이 출판되기도 한 주제, 주의 집중력입니다. 여기서는요, 명상이 어떻게 주의 집중과 관련이 있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과거 인간들은 먹거리를 찾는 데 주의력을 썼죠. 요즘은 환경이 바뀌어서 먹거리를 찾아다니지 않아도 되지만 맛있는 음식을 끝없이 찾아다니고 또 먹고 또 먹고 그래서 비만이 문제가 되고 있어요. 오늘 맛집 어디 가셨나요? 생각나는 곳, 있으시죠? 네, 마찬가지로 요즘 오른쪽에 있는 현대 인간은 정보를 찾아다니는데 주의력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정보의 홍수에서 헤매다가 시간과 주의력을 다 써버리고 있잖아요.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정보가 더 많아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런 문제는 더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보문해력 책을 또 사서 보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보 자체보다는 그 정보를 가지고 언제, 어떻게 쓰느냐, 그리고 어떤 행동으로 옮기느냐가 중요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정보를 인지하고 받아들이는 주의력이 정말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 주의력을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환경이 변한 만큼 우리 두뇌도 그에 맞게 변했으면 좋겠죠. 진화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그렇지는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음식이나 정보가 부족한 환경에서는 뭐 이렇게 인제 도파민이 나오고 이렇게 해서 인제 그걸 찾아다니고 이렇게 할 텐데 근데 그렇지가 않은 넘쳐나는 환경으로 바뀌었으면 그런 게 인제 호르몬 조절이 좀 잘 되고 내가 인제 주의력 조절도 되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두뇌는 여전히 음식을 찾아다니고 정보를 찾아다닌다는 겁니다. 주의력을 통제하는 능력도 나아진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자, 정보문해력 저자는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나오는 그림은 책에 있는 4-1 입니다. 6가지 집중 모드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자, 저자는 이 그림에서 보듯이 주의 집중력을 6가지의 서로 다른 형태로 보고 있어요. 서로 다른 상태의 집중력을 왔다 갔다 하면 인지적인 비용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자, 다시 말해서 이걸 하다가 이거를 한다. 이걸 하다가 이걸 한다? 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인지적인 비용이라는 거는 특정한 작업이나 인지 과정을 수행할 때 예를 들어서 더하기 빼기를 해. 더하기 빼기를 하다가 갑자기 전화를 해.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필요한 정신적인 노력이나 자원이 소비가 된다는 거죠, 쓸데없이. 그래서 하던 거 다시 돌아가서 해야 되고 다시 돌아가서 해야 되고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공부를 하거나 업무를 하거나 신경 쓰고 기억하고 결정을 계속 해야 되는데요. 이게 서로 다른 상태를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속도가 느려지고 반복해서 수행하는 일이 발생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각 모드를 충분히 해내고 그런 다음에 다른 모드로 넘어가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 모드를 내가 하고 있어. 그렇다면은 다른 모드로 넘어갈 때는 이거 나 충분히 했어. 그러니까 이제 이걸 해야 되겠네. 이렇게 넘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6가지 중에서 오늘은 회복하기에 집중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들이 평소에 알고 있는 그런 활동인데 구분해서 이게 모두 다 인제 집중력 중에 한 가지의 모드다라고 인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거를 설명하진 않고요. 이 모드를 계속 인제 집중을 하면 우리가 어 인지력이 떨어진다는 느낌이 들어요. '아 요즘 내가 좀 바보가 되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 텐데 회복하는 시간을 별도로 가져야 된다는 거죠. 회복하는 시간을 가지고 나면 회복도 마찬가지로 집중 모드 중에 하나로 보고 있는데요, 이 저자는. 그래서 이 회복의 시간을 갖고 나면 우리가 그 두뇌의 집중력을 다시 되돌릴 수 있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집중해서 일을 하다 보면 에너지가 고갈되는 느낌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주기적으로 회복하는 시간이 필요한데요. 주기적으로 회복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이 저자는, 음, 명상을 통해서 한번 해보자라고 제안을 하고 있어요. 명상을 하면 평온함과 집중력이 높아지고 세상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새로운 정보를 접했을 때 두뇌 상태가 달라질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주장이 맞는지 한번 제가 찾아볼게요. 사실은 저도 명상을 합니다. 명상을 하는데 저도 실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동의하는 바이긴 합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명상이라고 하면은 종교와 결부지어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종교랑 상관없다는 얘기를 이제 드리고 싶어요. 음. 자, 화면처럼 그냥 혼자서도 이제 명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있는데, 명상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자, 예를 들어서, 자, 화면에는 메트로놈이 보입니다. 좀 약간 이상하게 생기긴 했어요. 그, 인공지능으로 제가 한번 그려본 메트로놈이에요. 메트로놈 실험이 우리 책에 나와요. 책에 나오는데, 실험군과 대조군이 있거든요. 있는데, 명상 수련이 잘 된 승려들이 있고요. 명상을 통해서 수련이 잘 된 승려들이 이제 한 그룹으로 나오고요. 일반인들, 명상을 하지 않은 사람들, 대조군이겠죠? 이 사람들이 나와요. 이 두 가지 그룹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을 앉혀놓고 예고하지 않고 메트로놈 소리를 들려줘요. 똑딱, 똑딱 이렇게 들려주는데, 처음에는 반응이 똑같다고 합니다. 반응이 똑같은데, 이제 시간이 갈수록 일반인들은 이 소리에 적응이 돼서 놀라지 않더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똑딱 이렇게 할 때, 이렇게 놀라는데, 나중에는 계속 들으니까 이제 시큰둥한 반응을 보인다라는 거죠. 그런데 스님들은 처음에 이제 깜짝 놀랐던 그 반응을 계속해서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라는 생각을 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메트로놈 소리가 정보인 거예요. 정보. 새로운 정보. 새로운 정보가 들어왔을 때, 처음에는 놀라는 거는 모두 다 똑같아요. 모두 다 처음에 들어온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였을 때 깜짝 놀라는데, 똑같은 일이 계속 발생을 하면 보통 사람들은 "아, 아까 했잖아." 이렇게 하면서 반응을 보이지 않더라는 거죠. 그렇지만 수련을 한 사람들은 이거를 새로운 정보처럼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그래도 모르겠다." 이런 분들도 계실 텐데, 자, 정보를 받아들일 때 새로운 정보라고 이제 깜짝 놀란다는 거는 두뇌가 그 정보 처리를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은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경이로움을 느끼셔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여기 화면에 보이는 아이들처럼 말이죠. 아이들처럼 경이로움을 느끼셔야 되는데,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경이로움을 느끼는 것이 철학의 시작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 책을 번역하기 전에도 아이들한테 이렇게 아이들 가르칠 때 이렇게 설명했어요. 얘들아, 수능 성적 올리고 싶어? 그러려면, 우와, 아하, 그렇구나. 이렇게 하는 놀라움, 감탄을 하는 순간들이 많아야 된다. 공부를 할 때. 그래야 공부를 잘할 수가 있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명상은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명상을 하다 보면 내가 살고 있는 이 순간, 그리고 여기에 집중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매사에 감사하고 경이로움을 느끼게 해주는 거거든요. 경이로움이라고 해서 막 호들갑을 떨고 이런 건 아니고요. 새로운 정보가 나타났을 때, 수능을 제가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만, 수능 문제를 딱 만났을 때 아이들이 내가 풀었던 거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문제를 처음 보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접하다 보면
실수하는 그 빈도가 떨어진다. 뭐 애들한테 설명은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정보 앞에서도 시큰둥하고 궁금해하지도 않고 그런 상태를 유지를 하시게 되면 "아 내가 이거 알아. 아 됐어. 알아." 뭐 이렇게 하시면 정보를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죠. 그런 상태와 반대되는 것이 화면에 있는 그런 경이로움을 느끼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상태를 유지를 하시면 좋은 정보를 받아들일 수가 있고요. 반대로 시큰둥하시면 좋은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는 순간을 놓치게 되는 거죠. 명상을 하면 앞서 보여드렸던 회복 외에도 5가지의 주의 집중 능력이 향상될 수 있다라고 저자는 설명을 합니다.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명상과 관련된 도서는 내면 소통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연세대 김주원 교수님이 쓰신 그 책인데요. 이 책의 저자 김주한 교수님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시기도 합니다. 여기 가시면요. 여기 화면에 보이는 이 유튜브 영상 가시면 길이가 좀 긴 강의 영상도 있고요. 길이가 짧은 명상 영상도 있어요. 그래서 명상을 따라 하실 수도 있고 또는 강의를 들으실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명상과 주의 집중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명상을 따라하는 방법은 이 책에도 잠깐 소개가 되어 있긴 합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 그냥 가만히 뭐 조용한 시간, 아침 시간 또는 저녁 시간에 혼자만의 시간을 좀 가져보는 거, 뭐 이렇게 음 유튜브에 영상들이 많이 있긴 한데요. 뭔가 종교적인 것들이 있을 수도 있고 약간 조금 '나랑 안 맞는데?' 뭐 이런 것들 보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좀 걱정스러우신 분들은 좀 전에 제가 소개해 드린 김주환 교수님 강의 영상이라든지 명상 영상으로 한번 시작해 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주의 집중력을 좀 향상시킬 수 있는 명상과 주의 집중에 관한 이야기 들려드렸습니다.